나는 50개국 이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온 인플루언서다. 이번 여행지는 중국, 그리고 후원받은 일정이었다. 역사 깊은 유적지, 다채로운 음식, 화려한 도시 풍경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깨달았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여행이 아니었다. 공항에서부터 밀려드는 인파 속에 몸이 밀려갔다.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밀치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문화 차이일 뿐이라며 넘기려 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사람들이 거칠게 뛰어들어 새치기 했다. 가까스로 택시에 탔지만 기사는 외국인인 걸 알아채자마자 요금을 2배로 불렀다. 거리를 걸을 때도 누군가가 계속 몸을 부딪혀왔고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땅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이 떠나자 직원이 테이블을 닦지도 않고 그대로 새 손님을 받았다. 심지어 내가 남긴 음식을 다시 접시에 담는 모습까지 봤다. 말문이 막혔다. 관광지에서는 사진을 찍으려다 포기했다. 사람들이 거칠게 밀쳐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고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내 카메라를 만지며 들여다보기도 했다. 불편한 시선,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여행이 아니라 버티는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이걸 영상으로 솔직하게 담을 수도 없었다. 후원받은 여행이기에 비판적인 내용을 말하는 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다.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너무 피곤했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친 적이 있었던가? 핸드폰을 열어 방금까지 찍었던 영상들을 돌려봤다. 화려한 거리, 수많은 인파, 시장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들. 그런데 화면을 보면서도 기분이 이상했다. 카메라 속 장면들은 분명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쾌했던 순간들이었다. 이걸 정말 영상으로 올려야 할까? 후원을 받았으니 긍정적인 리뷰를 남겨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면 후원사가 어떻게 반응할까? 머리가 복잡해지려던 그때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에 가보세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사라, 한국은 가보셨나요? 정말 여행자에게 천국 같은 나라예요. 중국이랑 비교하면 한국은 문화 충격 제대로일 듯. 크크크.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K드라마나 K팝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여행지로서 한국이 그렇게까지 좋을까? 검색창에 한국 여행 후기를 입력하고 영상을 하나 클릭했다. 한국은 진짜 깔끔한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음식점에서 반찬이 무료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대중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안전해요. 영상 하나를 보고 나자 알고리즘이 연관 영상을 계속 띄워줬다. 나는 그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국 여행 영상을 몇 시간 동안 정주행했다. 생각할수록 궁금해졌다. 정말 저렇게까지 좋다고? 이제 선택은 2가지였다. 1. 후원받은 중국 여행을 마저 하면서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내용을 만들어낸다. 이 일정을 변경하고 내 돈을 들여 한국으로 떠난다. 진짜 후회 없는 여행을 하고 싶다면 한국은 꼭 가봐야 해요. 이 댓글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노트북을 켜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었다. 좋아, 가보자. 한국으로.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창밖을 내다봤다. 맑은 하늘,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며칠 전까지 중국의 스모그에 질식할 것 같던 기억이 떠올랐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은 하늘을 보니 이미 기분이 좋아졌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다. 공항 내부가 광택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게다가 공항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했다. 영어 잘하시네요? 입국 심사관조차 유창한 영어로 부드럽게 안내해 주었다. 중국 공항에서 겪었던 무뚝뚝한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다.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켜서 구글 맵을 열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되네? 비밀번호도 필요 없이 무료 공항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다. 중국에서는 VPN 없이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이건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공항버스, 지하철, 한국의 대중교통은 게임 체인저였다.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표를 사려다 당황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되는 전자 키오스크. 와, 심지어 카드 결제도 된다고? 중국에서는 현금 없으면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카드 하나면 다 해결되는 나라였다. 심지어 모든 기계가 영어를 지원했다. 기차에 탑승한 순간
내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와, 조용해.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다. 전철 안은 깔끔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서 타고 내렸고 심지어 노약 좌석이 비어 있어도 아무도 앉지 않았다.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며칠 전 중국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자리 싸움을 벌이던 장면이 떠올랐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완벽한 질서 그 자체였다. 자동문, 엘리베이터. 한국은 섬세한 나라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환승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자동문이 스스로 열려 센서를 감지한 듯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사람을 기다려주는 시스템이었다.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세세한 배려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직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마음에 드는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하나가 문화 충격이었다. 아직 제대로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곳이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내릴 준비를 하며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릴 땐 전쟁이다. 중국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느라 내리는 것부터가 전쟁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다들 줄 서서 내리고 있어.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이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다. 중국에서 매번 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며 겨우 빠져나왔던 걸 생각하면 한국은 말 그대로 다른 세계였다. 나는 지하철 환승 구역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와, 계단이 자동으로 움직여? 한국 지하철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할 때만 움직이고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있었다. 에너지를 아끼는 이 작은 배려가 놀라웠다. 이 문 자동으로 열려 환승구역을 지나면서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런데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엘리베이터도 그렇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먼저 밀고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한글은 모르지만 길 찾기가 너무 쉬운데 서울역은 엄청난 규모였지만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너무 쉬웠다. 방향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릴 필요조차 없었다. 한국은 여행자를 위해 설계된 나라야. 나는 역 밖으로 나와 서울 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단 5초 만에 또 한 번 놀랐다. 거리에 쓰레기가 없어. 그동안 여행한 많은 나라들 중 깨끗한 곳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도심 한가운데 쓰레기가 없는 곳은 처음이었다. 중국에서는 거리를 걷는 내내 발에 쓰레기가 걸려 찌그러진 페트병이나 종이컵을 차버리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길바닥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나는 충격을 받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한국인이 내 표정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다. 도와드릴까요? 여행하면서 낯선 사람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도시가 깨끗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는 거구나. 한국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미 너무 많은 걸 경험했다. 낯선 한국인에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일에만 신경 썼다. 길을 헤매고 있어도 쉽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는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친절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그 한국인은 그래도 괜찮으시면 어디 가시는지 알려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라며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친절 너무 익숙하지 않은데 길거리도 뭔가 이상해. 그렇게 나는 서울 거리를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중국에서는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 목소리가 크고 차 경적 소리가 울려서 항상 시끄러웠다. 하지만 한국 거리는 너무나 차분했다. 게다가 쓰레기통이 없는데 길이 깨끗하다고? 중국에서는 쓰레기통이 있어도 쓰레기가 넘쳐 흘렀다. 하지만 여기서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다. 그때 나는 한 남성이 자신이 마신 커피컵을 가방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챙긴다고? 이 나라 사람들은 거리의 청결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고 있었다. 여긴 신호도 안 어긴다고? 나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차가 한 대도 오지 않았다. 그럼 그냥 건너도 되잖아? 중국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무조건 먼저 건너고 봤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나라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습관처럼 보였다. 나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맛있는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냄새를 따라 걸었다. 한국에 왔다면 무조건 길거리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다. 음식이 엄청 많은데 위생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중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사면 음식물 찌꺼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테이블이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게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심지어 위생장갑을 끼고 요리를 한다고? 나는 즉석에서 구워지는 호떡을 주문했다. 노릇노릇한 반죽이 기름에 튀겨지며 달콤한 시나몬 냄새가 퍼졌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다. 이거 미쳤다. 대박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데 뜨거운 꿀이 흘러나와 입안을 가득 채웠다. 시나몬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이 맛, 대체 어떻게 이런 간식이 존재하는 거지? 나는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무조건 호떡 드세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주인 아저씨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었다. 호떡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갑자기 작은 종이컵을 건네주었다. 이거 뭐지? 컵 안에는 뜨끈한 생강차가 담겨 있었다. 추우니까 이거 마셔요. 서비스. 서비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따로 주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무료로 주는 거라고? 한국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고 구경 많이 하고 가요. 한국 처음 와봤어요. 가게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따뜻함, 너무 낯설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려가 몸에 배어있나 봐. 떡볶이도 먹어봐야지. 나는 호떡을 다 먹고 바로 옆에 있던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빨간 소스 속에서 떡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매콤하면서 달달한 향이 식욕을 자극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응. 가격이 너무 싼데? 떡볶이 한 컵을 받아들고 가격표를 보니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했다. 중국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을 때보다도 훨씬 저렴했다. 한 입 먹자마자 이번에도 내 눈이 커졌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매콤하고 쫀득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반찬이 무료라고? 가게 한쪽에 셀프바가 마련되어 있었고 거기엔 오이 피클, 단무지 같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이거 돈 안 내도 돼요? 네, 원래 다 같이 드시는 거예요. 와, 이게 한국 문화야? 내가 지금까지 여행한 어떤 나라에서도 무료로 반찬을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 반찬이 따라 나왔다. 그냥 먹어도 되는 거라고?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기본 반찬을 시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된다. 나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계속 감탄했다. 대체 이 나라 뭐야? 모든 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쳐. 떡볶이를 다 먹고 난 후 나는 근처를 둘러봤다. 이제 뭐 좀 마셔볼까? 길거리 음식을 실컷 즐긴 뒤라 시원한 음료가 당겼다. 그런데 마침 편의점이 보였다. 한국 편의점도 한번 체험해봐야지. 뭐야? 자동문이야? 문을 열려고 손을 뻗으려던 순간 자동으로 문이 스르륵 열렸다. 작은 편의점조차 자동문이 기본이라니 사소한 부분까지 편리함이 배려된 느낌이었다. 안에 들어서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이게 편의점이라고? 편의점 안이 너무나 깔끔했다. 중국의 편의점에서는 바닥이 끈적거리거나 정리가 잘 안 된 곳이 많았다. 하지만 여기는 상품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도 반짝반짝 빛났다. 뭐야? 도시락이 이렇게 많아? 나는 냉장 코너를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간 만든 것처럼 보이는 도시락, 샐러드, 김밥, 심지어 따뜻한 국밥까지 있었다. 이거 진짜 편의점 맞아? 중국 편의점에서는 되게 간단한 과자나 컵라면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한국 편의점은 작은 레스토랑 수준이었다. 나는 시원한 음료를 찾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음료 종류가 이렇게 많아? 알록달록한 음료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버블티, 다양한 과일 주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 브랜드의 커피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달달한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었다. 이거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고 했지. 계산대로 가니
점원이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중국에서는 편의점 점원이 무뚝뚝하게 계산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친절한 서비스가 당연한 듯 이어졌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도 친절하다고? 나는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편의점을 나섰다. 와, 진짜 부드럽다.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바나나 우유를 꼭 마셔야 한다고 하는지 단번에 이해됐다. 그때 길을 걷다가 유명한 한국 카페를 발견했다. 좋아. 이번엔 카페 문화도 체험해보자. 한국 카페가 이렇게 수준이 높다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드러운 커피 향이 퍼졌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예뻐? 한국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디자인된 공간이었다. 테이블과 의자 하나까지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고 아늑한 조명 덕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좌석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봤다. 그런데 비밀번호 없이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돼. 중국에서는 카페에 가면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었다. 나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응, 서비스로 쿠키를 준다고? 커피를 주문했을 뿐인데 작은 쿠키 하나가 같이 나왔다.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한국 문화야?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깨끗했다.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금까지 여행한 나라 중에 이렇게 편안한 곳은 처음이야. 그때 카페 안을 둘러보며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저 사람들 자기 자리를 두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노트북이나 가방을 둔 채 그냥 화장실이나 주문을 하러 가고 있었다. 소지품을 두고 간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물건을 도둑 맞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았다. 진짜 그런지 한번 실험해볼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카페 밖으로 나가봤다. 그리고 10분 후 노트북이 그대로 있잖아. 아무도 내 물건을 만지지 않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나 봐. 나는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단순히 나라가 깨끗하고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 자체가 정직하고 배려심이 많았다. 지하철에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을 타러 갔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한 젊은 여성이 노인을 부축하며 자리에 앉혀드리는 모습을 봤다. 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 노인이 와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구나. 지하철이 출발한 후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갑자기 화면을 손으로 가리는 것이었다. 뭐지? 나는 흘끗 옆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주변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손을 살짝 가리고 있었다. 헉,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지켜준다고?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남의 핸드폰 화면을 대놓고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처럼 보였다.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를 걷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저기요. 어디 찾으세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한테 외국인인 나를 보고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나는 목적지를 설명하자 남성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실래요? 이 나라 대체 왜 이래? 이렇게까지 친절한 나라가 또 있을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보내며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다. 거리, 대중교통, 음식, 심지어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넘쳤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야. 그런데 한국에서의 경험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편의점 알바생한테 감동받을 줄이야.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기 전 편의점에 들렀다. 간단한 간식과 생수를 사기 위해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갔다. 총 5,800원입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 계산하려 했는데 카드가 안 나와. 가방을 뒤져봤지만
아까 커피숍에서 결제한 후 카드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았다. 순간 얼굴이 하얘졌다. 잠깐만요. 제가 카드가 없어서. 그때 점원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네, 숙소 근처죠. 내일 오실 때 결제하셔도 돼요. 이게 말이 돼. 나는 너무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하지만 점원은 정말 괜찮아요 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와,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 한국에서는 단순한 계산대 직원조차 고객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간식을 내려놓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 점원이 다시 나를 불렀다. 손님,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응. 이건 뭐지? 그가 건넨 건 작은 캔 음료였다. 서비스예요. 오늘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요. 이게 진짜 가능해? 그냥 웃으면서 음료를 건네는 점원의 얼굴을 보며 나는 한국에서 단순히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건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날 밤 나는 유튜브 카메라를 켜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한국은 그냥 여행지로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편의점에서 받은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나는 한국에서 또 한 번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뭐 먹지? 숙소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작은 식당을 발견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거리까지 퍼지고 있었다. 그래, 삼겹살은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고 했지. 나는 망설임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한국 삼겹살, 이렇게 먹는 거라고? 자리에 앉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혼자 오셨어요? 네. 아, 그러면 자리 넓은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혼자 왔는데도 이렇게 신경 써준다고? 한국에서는 혼밥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깃집은 대부분 여러 명이 함께 와서 먹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직원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해 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고기 1인분 주세요. 잠시 후 테이블 위에 푸짐한 반찬들이 하나둘 놓였다. 난 반찬을 시킨 적이 없는데? 반찬은 무료예요.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와, 이거 실화야? 나는 고기보다도 반찬이 무료라는 사실에 먼저 놀랐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 반찬을 추가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는 리필도 가능하단다. 한국은 정말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강한 나라구나. 그런데 삼겹살을 구우려던 순간 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가족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왜 저렇게 나를 보고 있지? 잠시 후 가족 중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혼자 여행 오셨나 봐요. 아, 네. 여행 유튜버라서요. 그러자 그 가족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내 테이블로 반찬을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했다.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이거 같이 드세요. 네, 그분들은 내가 혼자 밥을 먹는 게 안쓰러웠는지 직접 가져온 반찬과 고기까지 나눠주었다. 세상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나는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은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나라다. 그분들은 내가 한국에 처음 왔다고 하자 맛있는 조합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다. 고기는 이렇게 상추에 싸서 쌈장 넣고 한 입에 먹는 거예요. 마늘이랑 고추도 같이 넣으면 더 맛있어요. 나는 그들의 추천대로 한 입 가득 쌈을 싸서 먹었다. 와, 이게 진짜 한국식 삼겹살이구나. 입안에서 고기의 기름진 풍미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짭짤한 쌈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세상에, 이 조합은 왜 이제야 알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준 게 아니라 나를 가족처럼 대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한국은 정말 정이 많은 나라예요. 정? 나는 그 단어가 생소했다. 그러자 그분들은 설명해 주었다. 정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가족처럼 챙기는 문화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유튜브 카메라를 켜고 말했다. 여러분, 한국은 그냥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은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해요.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가족 같은 정을 나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에 점점 애착이 생기고 있었다. 한국은 여행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나라야. 하루하루가 감동의 연속이었다.
거리에서 도움을 받았고 식당에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경험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볼까? 나는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한강에서 산책하며 소소한 한국의 일상을 느껴보는 것. 한강에서 깨달은 한국의 진짜 매력.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넓은 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와, 서울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이 풍경 너무 평화롭다. 나는 벤치에 앉아 이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때 근처에서 한 아이가 넘어졌다. 괜찮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다가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챙기는구나.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이웃이든 낯선 사람이든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 카메라를 켰다. 여러분, 한국은 그냥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나라예요. 나는 그렇게 한강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떠나는 게 이렇게 아쉬운 적은 처음이야.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다.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하지만 이상했다. 보통 여행이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쉽긴 해도 이렇게까지 떠나기 싫었던 적은 없었다. 한국은 그냥 여행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야. 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꼭 다시 올 거야, 한국.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아니,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 한국은 나를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준 나라였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풍경을 만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이 기억에 남았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 이 여행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여러분, 만약 한국을 가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가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